삼각함수의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먼저 삼각함수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호도법 계산하면서 부채꼴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요. 넓이가 8파이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로 구하는 공식인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중심각 두 개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곱한다. 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값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고요. 넓이는 마치 요 모양이 살짝 삼각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듯이 2분의 1 곱하기를 생략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그렇죠? 반지름 R 곱하기 요 호의 길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에다가 R 세타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공식이 하나 더 생기죠.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이렇게 이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넓이가 8파이라고 했으니까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모르죠. 반지름은 모르지만 두 공식 중에 우리가 중심각을 알으니까 여기 중심각을 아니까 중심각을 4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넓이가 되겠죠. 다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에 중심각을 곱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R제곱은 여기 파이는 약분되겠네요. 파이는 약분되고 R제곱은 64가 나와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R은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니까 R은 8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반지름의 길이. 자, 반지름의 길이가 8인 거를 알았고 반지름 길이가 8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면 호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호의 길이는 두 개를 어떻게 한다? 호의 길이는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 8 곱하기 4분의 파이를 하면 약분돼서 몇 파이? 2파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반지름의 길이는 8, 호의 길이는 2파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의 문제인데요. 자, 삼각함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삼각함수는 이 동경 px, y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생기는 동경에 생기는 요 삼각형으로 해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은 요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y값이 되겠죠. 요 높이는 y.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은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고 밑변은 x값이 되겠죠. x값. 자,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요 x분의 y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볼게요.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죠?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어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라는 거니까 여기를 출발한 동경이 돌아서 몇 사분면으로 가냐 하면 여기 3, 4분면으로 가겠죠. 3, 4분면의 세타의 각이에요. 자, 3, 4분면을 동경을 가게 되면 여기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직각이나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볼 건데 자,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탄젠트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밑변이 되겠죠.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가 될 텐데 2분의라고 했지만 이 2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에 해당하겠죠. 마이너스 2 왼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긴 한데 밑변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1은 1인데 얘도 마찬가지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사실상 탄젠트 세타의 값은 2분의 1이기 이전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요 3, 4분면에 있는 값이니까 3, 4분면에서의 밑변은 마이너스, 높이도 마이너스니까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서로 약분돼서 2분의 1 이렇게 됐던 거였죠. 될까요? 자,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의 값을 계산하려면 빗변에 해당하는 요 파란 값을 계산해야죠. 요 파란 값. 요 파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슨 정리?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셔야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빗변의 제곱은 자, 밑변의 제곱인데 밑변을 2로 생각해도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로 생각해도 제곱하면 4겠죠. 밑변의 제곱에다가 높이의 제곱은 1이니까 5가 되겠죠. 5.
제곱해서 5가 나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요 빗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양수니까 여기는 루트 5가 들어가겠죠. 이제 계산은 다 됐네요. 계산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니까 사인은 루트 5분의 높이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높이 밑으로 코사인은 루트 5분의 밑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유리화를 시켜주면 위아래다가 루트 5를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위아래다 루트 5를 각각 곱하면 루트 5, 루트 5니까 여기는 그냥 5겠네요. 루트 5, 루트 5에서 5라는 유리수를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3 루트 5라고 되겠죠.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문제는 지금 코사인의 함수의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문제인데요.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중에서도 이 함수는 y는 a의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네요. 코사인 x.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밑에다가 살짝 놔뒀는데 코사인 x의 그래프에 대한 걸 알고 계셔야겠죠.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자, 0 어디서 시작할까요? x가 0일 때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죠? 2파이가 걸리죠. 요 2파이가 한 바퀴,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해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하네요. 주기. 그래서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의 주기는 얼마다? 2파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y는 코사인 x가 아니라 만약에 y는 코사인의 2x다. 그럼 2x의 주기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하고 보면 자, 여기 주기는 코사인 x의 주기가 2파이가 고정이에요. 고정. 근데 여기가 2가 있죠. 2가 있으니까 주기는 뭐만 되면 될까요? 주기는 파이만 되면 되겠죠. 파이만. 그러면 요 2랑 만나서 또 주기가 2파이가 되겠네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y는 코사인의 2x가 아니라 코사인의 3x라고 한다면 요 함수 코사인 3x의 주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코사인 x 그래프에 주기가 2파이 요건 고정이잖아요. 요거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요 코사인 2x 그래프의 주기가 2파이라는 건 고정이니까 요건 고정이니까 자, 고정이니까 여기 3이 있잖아요. 3이. 그러니까 여기 3이 있잖아요. 근데 주기가 2파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3을 없애고 이렇게 2파이가 돼서 주기는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곱해서 2파이가 나오면 되니까. 될까요? 이렇게 주기.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주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주기는 요 코사인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이 주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 값에 따라서 주기가 변동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면 a 코사인 bx 더하기 c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b가 하는 역할이 뭘 결정하는 거다? 주기를 결정하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주기를. 자, 여기 1을 시작해서 여기를 시작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주기가 얼마예요? 이 그래프상의 주기는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파이가. 원래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여야 되니까 여기 b값이 얼마가 될까요? b값이 2였던 거죠. 여기 2가 있으니까 주기 파이만 있으면 2파이 주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코사인 그래프는 무작정 커지는 게 아니라 1에서 출발해서 쭉 작아지다가 어디까지만 작아지냐면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지고 쭉 커지다가 1까지 커지고 다시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지고 다시 1까지 커지고 자, 이렇게 위아래로 고정돼서 움직이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요 위아래를 진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동. 우리가 삼각함수의 큰 특징이죠.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는 거죠. 위로 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이 진동의 폭이 위로 1, 밑으로 1, 밑으로 1.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해당해서 진동의 폭은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동의 폭이 플러스 1, 밑으로 1. 이게 진동의 폭인데 이 진동의 폭을 결정하는 거는 이 전체 코사인의 값에 만약에 내가 3을 곱해주게 되면 진동의 폭이 3, 마이너스 3으로 늘어나겠죠.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진동의 폭을 결정하는 값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A의 값은 뭘 결정하는 거냐면 A의 값은 자 여기다 좀 적어 놓을까요? 자 여기 있는 B의 값은 주기랑 관련돼 있다고 했고 여기 있는 A의 값은 진동에 대해 진동의 폭이랑 관련이 있어요. 폭이랑.
자, 원래 코사인 x는 위로 1, 밑으로 1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 진동의 폭이 얼마인가요? 진동의 폭이 4가 되겠죠, 4. 그러니까 위로 2, 밑으로 2가 바로 진동의 폭이었던 거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2씩. 될까요? 그럼 원래 1과 마이너스 1이었던 거를 몇 배로 만들어주면 되나요? 진동의 폭을 몇 배로? 2배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서 A의 값은 진동의 폭이 2가 나오겠죠. 될까요? 진동의 폭은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A의 값이 2인 걸 찾았고 B의 값도 2인 걸 찾았네요. 그럼 마지막 C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지금 정확히 주어진 값들을 하나 대입해서 문제 C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가장 대입하기 쉬운 값을 편하게 대입하면 되는데 나는 0,3이 보이거든요. 0,3. 자, 0,3을 대입하게 되면 C의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자, 0,3을 대입하게 되면 X에다가는 0을, Y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죠. 자, Y에다가 3을 대입하고 A 값은 2를 계산했고 코사인의 X에다가는 B 값도 2를 계산했고 근데 0을 대입하면 어차피 여기가 0이 되겠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B 값이 뭐가 됐던 코사인 0이 될 거고 더하기 C 이런 식이 생기겠죠. 자, 코사인 0은 얼마인가요?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이죠. 코사인 0은 1이 되니까 얘는 3은 2 더하기 1이 돼서 C의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C의 값은 2 더하기 1이 돼서 2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C가 돼서 C의 값은 1이 나오겠네요. C의 값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자, 삼각함수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얼마다? 주기는 2파이다. 주기는 2파이다. 근데 그 주기를 결정하는 거는 요 코사인 요 bx가 주기를 결정하는데 주어진 그래프의 주기가 파이가 되니까 여기 b값이 2였던 거죠. b값이 2였던 거죠. 자, b값이 여기서 b값이 2인 거를 찾을 수 있었고 b값이 2인 걸 찾을 수 있었고 요 a값은 코사인 그래프를 위아래 진동의 폭을 결정하는데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위로 1, 밑으로 1이었는데 진동의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였죠. 근데 이 그래프가 3 마이너스 1이니까 진동의 폭이 4가 됐으니까 정확히 2배가 된 거니까 a값은 2. 자, 마지막 C의 값은 편한 값 0,3 여기는 요점 0,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자, 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는 코사인 x랑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삼각함수 sin x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살펴보면 함수 y는 sin의 그냥 x가 아니라 여기 sin의 파이 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10분의 3x 사이에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밑에다가 살짝 sin 함수랑 관련된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았어요. 자, 조금 전에 했던 문제처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사인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주기라고 했잖아, 주기라고.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자, y는 사인 x의 그래프의 주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기는 0을 출발해서 한 바퀴 제자리로 돌아온 주기는 뭐라 그랬죠? 주기는? 그렇지. 주기가 2파이라고 했었죠. 2파이라고. 근데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만약에 얘가 사인의 2x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그때의 주기는 여기는 x가 2x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2파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2가 여기 있으니까 주기는 그냥 파이가 된다고 했어요. 파이가. 그래서 여기 2파이, 여기는 2파이. 이렇게. 그럼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 문제에 있는 y는 우리가 찾는 건 y는 사인의 파이 x의 그래프의 주기를 찾는다면 그 주기 y는 사인 파이 x의 주기는 얼마가 될까요? 자, 보자. 사인 x의 주기는 2파이, 사인 2x의 주기는 파이, 여기 2파이. 그럼 사인 파이 x의 주기는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주기는 얼마? 그렇죠. 주기는 2가 되면 되겠죠. 2가. 자, 주기가 2가 되는 그래프. 자, 여기다가 사인의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을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여기 주기. 요 주기가 얼마다? 얘는 우리가 y는 사인의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여기 주기가 2. 그럼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오는 여기가 4. 자, 반대편으로 한 바퀴는 마이너스 2. 반대편으로 한 번 더는 마이너스 4.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도 찾을 수 있겠죠. 0과 2 사이에 정확히 반이니까 여기는 얼마? 1, 2, 여기는 3, 4.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그래프가 사인의 파이 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바로 사인의 우리가 그린 요 그래프가 사인의 파이 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 그래프랑 우리는 직선, 우리가 찾는 거는 직선 y는 10분의 3x라는 요 직선과의 교점을 찾으려고 해요. 교점을. 자, 볼게요. 요 직선과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 직선을 여기서 그려야겠죠. 근데 이 직선은 y는 10분의 3x라는 직선은 우선 어디를 지나는 직선인가요? 그렇지. 0,0, 여기는 0,0이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10분의 3이라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0,0을 지나는 여러 가지 이런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직선에서 지금 sin x는 요 맨 위에가 y가 얼마인 게 최대값인가요? y가. 그쵸? y가 여기가 자 여기가 y가 1인 게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가 y가 1인 게 잠시만요. 다시 여기가 y가 1인 게 최대가 될 거고 여기가 y가 마이너스 1인 게 최소가 되겠죠. 요 각각의 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직선 y는 10분의 3x랑의 교점을 찾아볼 수 있겠죠. 교점을 찾으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그렇지.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2개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 이 원점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다른 한 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는 y는 1과의 교점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y는 1과의 교점을 찾으면 10분의 3x 그쵸? 그럼 x는 얼마가 되나요? x는 3분의 10이 되겠죠. 여기서 x는 3분의 10. 그러면 이 원점과 x가 3분의 10이니까 3과 3분의 1인가요? 그럼 3을 지나고 3과 3분의 1인 지점 요쯤 될까요? 자, 요쯤 되는 요 점을 지난다는 거.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y는 10분의 3x라는 거죠. 그럼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10분의 3x의 직선을 그려보면 여기 있는 원점 0,0과 여기를 지나는 직선 될까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 여기랑 마찬가지. 요쯤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요쯤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요런 직선이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교점의 개수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교점을 찾아볼게요. 자, 교점은 우선 0,0 하나 지나갔네요.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둘, 세 군데서 만나겠네요. 그럼 반대편도 똑같이 하나, 둘, 세 군데서 만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총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총 교점의 개수는 그렇지. 7개가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했던 지수 로그에서의 대단원 마무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최대 최소라는 문제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 함수 어쩌고저쩌고가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하면은 딱 떠오르셔야 돼요. 몇 차 함수가. 그렇지. 얘가 나오면 2차 함수가 떠오르셔야 돼요. 2차 함수가. 왜냐하면 2차 함수가 최대 최소를 갖는 함수니까 그렇기도 하고 2차 함수가 지금 그리고 여기 제곱이라는 2차가 또 보이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 얘를 먼저 뭐로 바꾼다? 2차 함수로 바꾼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2차 함수로 바꾸는 첫 번째 2차 함수로 바꾸는 거는 여기는 코사인 x를 그렇지. 코사인 x를 t로 바꾸게 되면 함수가 바뀌겠죠. t로 치환하게 되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아니라 t의 제곱으로 더하기 t 이렇게 2차 함수로 바꿨죠.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한다 그랬죠? 그렇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 했었어요. 반의 제곱. 그러면 얘는 먼저 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를 묶었으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반에 해당하는 건 얼마인가요? 요거의 반. 이거의 반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필요하고 얘를 더해줬으니까 반대로 얘가 4분의 1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얘가 4분의 1이니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지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요만큼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해준 거죠.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세 개는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으로 바뀌겠죠. 요 세 개는. 그 다음에 4분의 1은 밖으로 나올 때 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4분의 1로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될까요? 그럼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0 되게끔 하는 t 얼마? 얘가 0 되게끔 하는 t는 2분의 1, 콤마 얘가 0 돼서 없어지면 4분의 1만 등장을 하겠죠. 이 말은 t가 얼마일 때? t가 2분의 1일 때 그죠? 4분의 1의 꼭지점을 갖는다는 게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자, 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자, 요거의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면 이 모양은 여기가 자 2분의 1 여기가 지금 t라고 할게요. t고 여기가 y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0이 되겠고요. 자 t가 2분의 1일 때 4분의 1에서 꼭지점을 갖고 맨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겠죠. 위로 볼록한 함수. 그런데 얘는 t가 0일 때 y가 0이 되니까 0,0을 지나긴 하겠네요. 이렇게 그래프 여기 0,0을 지나는 이런 식의 그래프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될까요? 그런데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최대는 같지만 최소는 같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코사인 함수는 진동 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함수는 아무리 커봤자 1보다 작을 거고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이런 범위가 생기게 되겠죠. 코사인만의 범위가. 그래서 t의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까지 요 범위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요 범위에서만. 이 그래프가 너무 이상한데? 이 그래프가 너무 이상하긴 한데 자, 다시 이렇게 생겨지면 여기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최소를 가질 거고 최대는 여기서 갖겠네요. 여기서 최대를 갖겠네요. 아, 그래프가 너무 이상한데 될까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꼭지점 4분의 1이 될 거고 자 최소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최소값은 어디일 때?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t가 마이너스 1인 거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구하는 값은 mn을 구하는 거니까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구하는 값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요 밑에 공식을 하나 박스 넣어놨는데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걸 알면은 쉽게 풀 수 있고 이걸 모르면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은 교과서 8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 83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요 내용은 교과서 8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83쪽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문제를 보시길 바라고요. 이 공식 중에서 자,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탄젠트 1, 2, 3, 4에서 89까지가 됐는데 이 89라는 거는 90을 기준으로 빼기 1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뭘 쓸 거냐면 이 공식 중에서 자, 이 공식 중에서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이 공식. 이 탄젠트에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리니까요. 자, 볼게요. 자, 탄젠트 1도긴 한데 탄젠트 89도는 이렇게 볼게요. 탄젠트 89도는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빼기 1을 한 거겠죠. 빼기 1을 한 거. 자, 요거네요. 90도, 2분의 8을 기준으로 빼기 1도를 한 거겠죠. 빼기 1도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1도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탄젠트 1도분의 1이랑 얘랑 만나면 서로 뭐가 되나요? 그치, 약분이 되겠지. 얘랑 얘랑은 약분이 돼요. 자, 마찬가지 탄젠트 88도는 탄젠트 90도 빼기 몇 도인가요? 90도 빼기 2도가 되겠죠. 90도 빼기 2도. 그럼 얘는 또 탄젠트 2도분의 1이 되겠죠.
요 식에 의해서 탄젠트 2도분의 1이 돼서 마찬가지 얘랑 또 약분이 돼서 없어져요. 이렇게 두 개씩 다 약분이 돼서 없어지다 보면 자 차근차근 없어지다가 보면 이 전체가 몇 개인가요? 1부터 89까지니까 89개잖아요. 89개. 두 개씩 짝을 짓다 보면 나중에 하나가 남겠죠. 맨 가운데 있는 애가. 그럼 가운데로 가다 보면 탄젠트 44도랑 탄젠트 90도 빼기 44도 얼마인가요? 얘가 얼마인가요? 탄젠트 46도랑은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탄젠트 몇 도가 남죠? 탄젠트 45도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다 약분되고 결국 누구만 혼자 남냐면 탄젠트 45도만 혼자 남게 돼요. 그죠? 탄젠트 45도 특수각이죠? 탄젠트 45도 1대 1대 루트 2, 탄젠트 얼마인가요? 그렇지,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됩니다. 7번 문제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0부터 2파이까지의 구간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 방정식 sin x 더하기 절대값이 등장하네요. 절대값 sin x를 더한 게 1이 되게끔 하는 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 우선은 요 sin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sin 함수 그래프랑 절대값에 대한 게 추가됐네요. 절대값에 대한 거. 그러면 절대값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참고로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자, 보통 절대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숫자에는 플러스 5 이렇게 부호와 숫자가 있는 거죠. 절대값은 이 숫자만을 말해요. 그래서 플러스 5라는 건 부호를 띄워버리고 5 이렇게. 근데 양수는 우리가 보통 플러스를 생략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음수죠, 음수. 자, 절대값 마이너스 5는 얼마인가요? 절대값 마이너스 5는 그렇지. 절대값 마이너스 5는 그냥 5가 되잖아요.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5가 되기 위해서는 요 마이너스 5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5 입장에서 마이너스를 앞에 하나 더 붙여주면은 이 마이너스를 띄워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입장에서는 요 절대값 부호를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A를 정리해보면 A가 만약에 양수라면 A가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근데 A가 음수라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갖고 나오는 이런 절대값이 된다는 거죠. 될까요? 요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참고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아는 전제로 보자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 절대값이 붙어 있네요. 지금 여기 사인의 절대값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인의 절대값 밖을 나올 때는 뭐가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냐면 여기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가 중요하듯이 지금 우리도 여기 사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절대값이 바뀌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이 만약에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을 보자면 x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기를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내가 찾는 범위예요.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0부터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0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양수가 되겠네요. 여기는 양수가 될 거고 요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사인이 밑에 있으니까 여기 2파이까지는 여기가 음수가 되겠네요. 사인 x의 부호가 음수. 그럼 우리가 두 가지의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겠네요. 첫 번째는 x가 0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 사실 이 등호는 여기부터나 저기부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0이니까. 요 구간에서를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x가 파이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야겠죠. 두 번째 구간이랑 첫 번째 구간 먼저 볼까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사인이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사인 x가 절대값 밖을 빠져나올 때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식에다가 사인 x고 얘가 마이너스 사인 x로 나오게 되면 좌변은 0이 돼버리겠죠. 우변은 그대로 1인데 0과 1이 같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있나요? 이걸 만족하는 건 없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해가 없어요.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x가 0부터 파이까지 이 구간에서는 사인이 그렇죠. 사인이 플러스니까 얘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인 x가 절대값을 없애버리면 사인 x가 2개니까 2 사인 x가 되겠죠. 2 사인 x가 1이 될 거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나는 사인 x가 얼마가 되는 거?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그래프로 잠깐 돌아가서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자, 2분의 1이니까 요쯤 되겠네요. 요쯤. 2분의 1. 그죠? 요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 2분의 1에 해당하는 여기 요 값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 값과 요 값이 내가 찾는 해가 되겠죠. 자,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x는 얼마인가요?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그쵸, 특수각 30도이긴 한데 걔를 라디안으로 바꿔주면 몇 분의 파이? 여기가 그렇죠.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6분의 파이 내가 찾고 있는 해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에서부터 6분의 파이 요 길이야 요 길이가 똑같잖아요. 여기가 대칭이니까. 그럼 파이에서 6분의 파이 앞으로 가니까 얘는 6분의 몇 파이? 6분의 여기가 6분의 6파이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내가 찾는 답은 x는 6분의 파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등장하니까 또는 x는 6분의 5파이 하나 이렇게 돼서 얘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약간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그리고 8번 문제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x가 0부터 2분의 5파이까지라고 하네요. 그러면 x가 0부터 시작해서 지금 2분의 5파이까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그때 방정식 3 sin x는 2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이제 3개가 있다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요거의 값을, 요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자, 순서대로 먼저 요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방정식을 풀게 되면 자, 요 방정식에서는 3 sin x가 2니까 얘는 sin x가 3분의 2가 되는 걸 찾으시는 거네요. sin x가 3분의 2가 되는 거.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sin x가 3분의 2가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사인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사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사인 그래프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볼까요? 3분의 2니까 얘를 3칸에서 2니까 뭐 한 이쯤 될까요? 얘를 3칸 요쯤? 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건데 x가 여기부터 지금 2분의 5파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 점 3개가 등장하는 거 맞죠? 점 3개가 등장하죠. 어느 점?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 그러면 그 각각을 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해가 여기서 하나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x 다시 한번. 그러면 각각 여기 있는 x값, 그다음에 여기 있는 x값, 여기 있는 x값이 각각 내가 찾는 해가 되겠죠. 그래서 걔를 순서대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얘를 뭐라고? 얘를 알파라고, 얘를 베타라고, 얘를 감마라고 놓겠다는 뜻이에요. 될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풀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 사인 함수, 삼각함수의 특징이 대칭이잖아요. 대칭.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크기가 알파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베타지만 알파를 생각하면 여기가 요거가 0이고 여기가 파이죠. 파이에서 요만큼 앞으로 간 게 베타잖아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겠어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베타는 파이에서 알파만큼 앞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2파인데 길이가 요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그럼 감마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만큼 뒤로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알파만큼 뒤로 갔다고.
자, 이렇게 베타 감마를 알파로 생각하게 되면 요 다음 요 뒷부분을 해결하는데 요게 많이 쓰이게 될 텐데요. 자,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괄호 안을 먼저 정리할 건데 여기서 베타랑 감마를 더하니까 얘네들을 더하면 베타랑 감마를 더하게 되면 알파가 사라지고 파이랑 2파이니까 몇 파이가 될까요? 3파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이렇게 바뀌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이 가로 안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 가로 안을 우리가 구하는 값은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 그렇죠. 얘가 2분의 3파이 값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변형 공식을 많이 쓰게 될 텐데 2분의 3파이라는 거는 뭐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교과서에 있는 공식에는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라던가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라던가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파이였죠. 근데 코사인 함수의 주기가 얼마인가요? 주기가 2파이니까 우리가 2파이는 자유롭게 더하고 빼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분의 3파이에서 빼기 2파이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까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가 코사인 알파 더하기 2파이는 주기를 한 거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어차피 자기 자신이니까 이 공식을 쓴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코사인 알파나 얘를 코사인 알파에서 2파이는 내가 자유자재로 더하고 빼고를 해줄 수 있어요. 주기니까. 됐죠? 자, 근데 내가 하는 공식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랑 알파랑 반대로 되어져 있었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였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있는 공식이었죠. 근데 얘랑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사인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냐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나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나 똑같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똑같겠죠. 그럼 이제 내가 하는 공식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공식,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은 뭐로 바뀌죠?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코사인은 그렇죠. 사인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는 그냥 알파가 되겠네요. 코사인, 사인 알파. 되겠나요? 여기? 자, 요 공식이었죠. 자, 사인 알파의 값은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인 알파는 여기 있잖아요. 사인 알파. 우리 아까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값을 찾은 거니까 사인 알파의 값은 얼마? 사인 알파의 값은 자연스럽게 3분의 2라고 나오겠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푼 이 공식에서 사용한 요것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각자 다른 풀이로도 풀이가 가능하니까 각자 풀이로 해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 부등식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때 코사인 x가 0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아니까 자, 코사인 x의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고니까 0에 해당하는 건 여기가 되겠네요. 0, 요 0보다 크고 요 위에 들어가 있고 요 파란 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분의 루트 2보다 작으니까 2분의 루트 2는 2분의 1보다는 크겠죠. 2분의 1보다 크니까 요쯤 될까요? 요쯤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자, 이렇게 0보다 코사인의 x가 여기 있는 0보다는 크고 여기에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은 요 범위에 해당되겠죠. 요 범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코사인은 부등식이지만 하다 보면은 다시 방정식으로 돌아가죠. 여기 있는 요 점에 해당하는 요 값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걸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요 점에 해당하는 x값을 여기 x값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 다시 뭐로 바뀌나요? 부등식이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 자, 2분의 루트 2 특수각이죠. 특수각. 얼마인가요? x는 45도 4분의 파이. 그죠? 45도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 값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요? 여기 2분의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거. 또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온 거.
그러니까 4분의 여기가 7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찾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여기서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이 될 텐데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자, 2분의 루트 2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여기는 색칠이 되겠죠. 여기는 색칠. 그쵸? 쭉 내려와서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여기는 비워둬야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도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여긴 비워두고 0보다 커지면서 어디 2분의 루트 2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을 찾게 되면 답은 자, 잠시만요. 다시. 자, 답은 여기서부터죠. 여기. 답은 4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겠죠. 여기는 같아지면 안 되겠죠. 그죠? 0보단 커야 되니까 이거거나 또는 여기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4분의 7파이보다는 같거나 작다가 바로 내가 찾는 코사인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지금 잘 살펴보시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비가 1대 1대 4라고 주어져 있고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a 대 b 대 c 세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세 변의 길이랑 관련돼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문제에서 사인 법칙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사인 법칙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사인 A분의 마주보고 있는 길이의 길이 A랑 여기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사인 B가 들어가겠죠?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는 뭐랑 같다? 외접원의 지름이랑 ER과 같다라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 되겠죠? 사인 법칙이. 자,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자, 사인 법칙에서 이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 각과 변의 길이에 대한 비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인데 내가 찾는 게 A 대 B 대 C잖아요. A 대 B 대 C. 근데 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문제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볼게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A 대 B 대 C의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요 A는 사인 A랑 2R을 곱한 게 되겠죠. 2R이니까 이 A는 사인 A 곱하기 2R 대 B는 사인 B 곱하기 2R C는 사인 C 곱하기 2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A는 사인 A 넘겨주면 2R 곱하기 사인 A니까 자, 2R은 0보다 큰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에서 2R이 모두 다 약분을 하게 되면 결국 A 대 B 대 C라는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결국 뭐가 되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사인의 B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변의 길이의 B는 결국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자, 사인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세 내각의 크기의 B가 A 대 B 대 C가 1대 1대 4래요. 근데 삼각형의 세 각을 합하면 몇 도인가요? 세각을 합하면 180도잖아요. 그럼 180도를 A, B, C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1대 1대 4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180도를 몇 등분으로 가는 거냐면 삼각형의 180도를 4칸, 5칸, 6칸으로 등분을 해야겠네요. 6등분을 하면 한 칸에 30도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A가 30도를 가져가고 B가 30도를 가져가고 C가 3, 4, 120도를 가져가면 되겠네요. 120도를.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사인 30대, 사인 120도가 바로 요 B가 되겠죠. 그쵸? 자, 사인 30은 얼마인가요? 사인 30은 특수각이죠. 사인 30은 특수각. 사인 30은 사인 30은 2분의 1 대. 또 사인 30은 2분의 1 대. 자, 사인 120은 몇 도인가요? 사인 120은 사인 120도는 2분의 사인 120은 90 더하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계산할까요? 사인 120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0도니까 여기가 있겠네요. 120도. 그럼 여기가 120도. 120도면 여기가 몇 도인가요? 그쵸. 사인 60도에 해당되겠죠. 사인 60도. 사인 60도니까 여기가 사인 60도의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사인이 플러스인 되죠. 그러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여기가 사인 120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2는 다 약분이 되겠죠. 2 약분되면 얘는 1대 1대 얼마? 루트 3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2cm고 모선의 길이가 6cm인 자 여기 원뿔이 하나 있어요. 원뿔에 모선의 중점 가장 가운데 점을 잡아서 여기 B를 출발해서 쭉 여기까지 연결하는데 자 여기서 무슨 거리? 자, n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입체에서 살펴보기 어려우니까 평면으로 펼쳐서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원뿔에 잠시만요. 자, 원뿔에 원뿔의 전개도를 펼쳐보면 여기 있는 옆면은 바로 이런 부채꼴의 모양이 될 거예요.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냐면 반지름이 2죠, 2. 반지름이 2cm고 자, 모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선의 길이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얘가 6이고 자, 여기서의 가운데점을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M을 잡았으니까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일까요? 길이는 3이 되겠죠. 3. 그쵸? 자, 여기 B를 출발해서 M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무슨 거리다? 그렇지. 직선 거리가 되겠죠. 직선 거리. 자, 여기 B서부터 M까지 가는 요 빨간 색깔, 요 거리를 계산하는 게 우리는 요 길이를 계산하는 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되겠고,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가 되겠네요. 요렇게 X가 되겠네요. 자, 여기 삼각형이 하나 등장하는데,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와 무엇을 알면, 그렇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X를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법칙으로? 그렇죠.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x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목표는 요 세타를 계산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요 세타를 계산하면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으로 x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세타를 계산하려고 보면 세타는 전체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겠죠. 부채꼴의 중심각. 부채꼴의 반지름을 알고 우리가 요 2 안 써먹었잖아요. 요 2는 어디다 써먹는 거냐면 요 원의 원주의 길이가 결국 요 부채꼴의 무슨 길이와 같아집니까? 그치? 여기는 원의 원주의 길이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아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와 같아지겠죠. 그쵸? 요 원의 원주, 반지름이 2인 원의 원주는 몇 파이? 그쵸? 여기가 4파이가 되겠죠. 4파이가. 그러면 부채꼴 입장에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는 거였죠. 여기는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는 것. 그럼 여기서 세타 중심각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세타는 6으로 나눠지게 되면 6분의 4파이,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세타가 3분의 2파이인 걸 계산했으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x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x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3에다가 여기가 끼인 각이 들어가면 되겠죠. 3분의 2파이 이렇게 될까요?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계산하려면 3분의 2파이는 몇 도인가요? 그죠? 파이가 180, 3으로 나누면 60, 6, 22, 코사인 120도네요. 코사인 120도.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코사인 120도니까 이 모양을 잠깐 여기를 좀 가져와서 살펴볼게요. 자, 요쯤에서 자, 코사인 120도잖아요. 120도면 여기를 출발해서 코사인 120도면 자, 코사인 120도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120도 여기가 있겠네요. 여기가 120도, 여기가 120도. 그럼 여기는 몇 도? 여기는 60도.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60의 값은 얼마인가요? 코사인 60의 값은 3, 2분의 3, 2, 1이네. 그럼 2분의 1이네요. 코사인 60도의 값은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120도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x의 제곱 66에 36, 3, 3은 9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3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2는 약분될 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러면 36 더하기 9 더하기 36, 18이네요.
그러면 x의 제곱을 계산하면 얘는 여기가 45에다가 18이니까 63 나오겠네요. x의 제곱은 63. 제곱해서 63 되는 거니까 x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3인데 x는 길이니까 x는 루트 63이 나올 거고 7구 63이니까 3 밖으로 나오네요. 3 루트 7. 그래서 내가 찾는 최단 거리는 3 루트 7 cm가 되겠습니다.